밤에 실종된 조은누리 양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 병력 등 300여 명이 투입돼 야산과 인근 마을 등을 수색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노선과 인건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매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맛 좋은 포도복숭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풍성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3일 실종된 조은누리 양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치 등 범죄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강력팀 형사까지 총동원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조은누리 양을 찾는 수색 작업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 병력 등 300여 명이 투입돼 조양이 실종된 야산과 인근 마을 등을 수색했습니다. 되게 열악한 환경이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렇게 비도 오고 있고.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경찰은 단순 실종 가능성을 넘어서서 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색 범위는 물론 수사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조양 실종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이첩하고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강력팀 형사 47명을 동원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부터 수색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형사 인원이 또 보강돼서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색에 기꺼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 올라가기 힘든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올라갔다가 수색하고 그러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실종된 조은누리 양은 만 14살로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시 가덕면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하다 먼저 내려간 뒤 실종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에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도 그냥 수사 쪽으로 더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은 주말에도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는 한편 조양이 실종된 산 주변에 있던 차량과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민관정 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인데요. 정진규 기자가 그간 합의된 내용과 또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은 노선권입니다. 수익이 높은 일부 도심 노선에만 버스가 몰리는 현상을 막고 벽지 구간까지 버스 운행을 확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민관정 협의에서 노선 신설과 개편, 조정에 관한 권한을 시가 갖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건비 상한액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의 인건비는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고 대표의 친인척 신규 직원과 비상근 임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신 청주시는 운전직 노동자의 퇴직급여에 근속 가산율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최대한 양보하면서 또 준공영제 시행 전 부채는 모두 업체의 책임으로 청주시는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정 투명성을 위한 표준 회계 시스템, 외부 회계 감사 도입 등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입니다. 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인건비와 연료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마지막 남은 단계로 청주시는 운송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그런 안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요금 단일화 손실금과 무료 환승 보조금 등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 달리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예산 증가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어제 청주시 연정리에 폐기물 소각장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저희 CJB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연정리 폐기물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주장했습니다. 미세먼지 특위는 해당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발암물질인 육가크롬은 기준치의 5.3배, 카드뮴은 2.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에 사업 적합 통보를 한 것은 행정 절차를 어긴 것으로 금강유역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얼마 못 갈 것이라는 일본의 관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동참하면서 불매 운동이 충북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대형마켓입니다. 일본산 맥주나 제과류가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미 회수를 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과자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와서 규모가 작은 동네 슈퍼들도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충주시 슈퍼마켓 조합이 일본산 제품의 판매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매출 요인 가운데 하나인 담배도 일본산은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동참할 거고 또 거기다가 사실 화나잖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저희들이 해서. 제천의 한 숙박업소에는 의병의 고장임을 강조하며 일본산 제품을 거부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이같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은 상징적 구호 그 이상입니다. 뭐 이런 마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같이 동참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본 여행도 자제하고 그게 옳지 않을까 싶으네요. 얼마 못 가 잠잠해지기는커녕 충북의 일본산 제품 거부 운동은 시간이 갈수록 불이 붙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즐거운 휴가가 다가오지만 반려견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조용관 기자가 반려견과 마음껏 뛰놀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녹음이 짙은 야산 아래 자리 잡은 애견 펜션입니다. 시바이누 2마리가 잔디 위에서 뛰놉니다. 주인이 쏘아올린 장난감 링을 재빨리 낚아채고 서로 장난치고 내달리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펜션 내부도 애완견을 위해 꾸며졌습니다. 침대 위에 오르기 편하게 계단이 설치됐고 의자와 소파도 모두 애완견 전용입니다. 1년 전 펜션을 연 부부는 중대형 견주들에게 우선 단독 펜션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독채로 운영되는 저희 집은 그런 뭐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없거나 뭐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도 편하게 놀 수 있는 인근의 또 다른 애견 펜션입니다. 잔디 위에서 마음껏 뛰어논 애완견들이 풀장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뛰어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죠. 그리고 좀 물에도 한번 담궈보고 싶고. 첨벙첨벙 함께 수영을 하며 또 다른 추억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갑니다. 수영주에는 샤워와 애견 전용 드라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단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행도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견인 천만시대, 반려견과 함께 보내는 여름 피서가 2배의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시 오창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지역 AR, VR 제작 거점센터 구축 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돼 오창에 센터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국비 등 59억 원을 투입해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대 오창 캠퍼스에 AR, VR 제작 인프라와 교육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13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옥천 공서울운동장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와 복숭아가 있는 현장에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옥천 공설운동장 일대가 인파로 북적입니다. 값싸고 맛 좋은 포도와 복숭아를 사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제 매년 오는데요.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직접 보고 맛을 보니까 맛있어갖고 사게 되는 거예요. 옥천 포도는 하우스에서 재배해 오지 포도보다 약 2개월 먼저 최상의 맛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복숭아도 감탄사를 자아낼 정도의 당도를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서부터 수확을 한 걸 가지고 곧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또 마트보다는 한 20% 정도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옥천에서 생산되는 수십여 가지의 포도와 복숭아 전시장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물놀이장도 마련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겐 인기 만점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50% 깜짝 세일과 온종일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내에 오시면 포도와 복숭아를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50%를 할인해서 사 먹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공연도 다양합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은 인기 가수 김연자와 지원이 등의 공연이, 폐막식인 오는 28일에는 포도복숭아 가요제와 함께 송대관과 박상철 등이 출연해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최경규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승진 임명됐습니다. 최경규 검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검찰에 입문해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형사 1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충북교육청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다음 달까지 복장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과 학교는 구성원 간 협약을 통해 과다한 노출이나 화려한 복장이 아닌 선에서 반바지나 청바지 등의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첫 회를 맞는 충청북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옥천군 체육센터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11개 시군의 평생학습 기관과 대학 동아리들이 참가해 도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을 제공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수억 대의 뇌물을 준 통신업체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업체 대표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안전공사 계약 담당자에게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50여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